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매주 발표가 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번에 수치가 또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Continuing U.S.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since February. 네,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와 함께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늘어난 2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씻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우선 주요 외신들을 살펴봤을 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지표는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을 때 구직자들이 실직 이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하는 지표인 만큼 재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열기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한동안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기록했는데 약간은 좀 얼어붙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준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면요. 지금 경제 침체도 한 가지 큰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산 운용사라든지 글로벌 IB들 측에서도 경기 침체를 좀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IB들 쪽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또 블랙 쪽의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블랙록의 발언 함께 보겠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BlackRock says the market is misjudging these key risks. Here's its advice on stocks and bonds. 네, 어떠한 조언을 내렸는지 우선은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주식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경제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전한 건데요. 예전과는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고 평가한 건데요. 이러한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하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블랙록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이를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 따라서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비책이 채권 시장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JP모건 자산 운용의 전략가도 투자자들이 주식과 고금리 신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진단들까지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방역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또 글로벌 IB 측의 의견을 본다면 이 중국 경제가 내년쯤에 회복을 할 거라고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였는데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China's economy back in force from mid-2023, Morgan Stanley predicts.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번에 전망을 내놨는데요. 중국을 향한 어떤 전망이 나왔는지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 내년 중반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5%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규제 이후에 중국 당국의 초점이 경제 성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2024년에서 2025년은 약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러한 연관성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택했다는 여러 외신들의 보도 내용과 함께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스콘 쪽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는데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하는지도 또 상당 부분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가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나 봐요. 네, 미국의 휘발유 소식 준비해 왔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asoline is cheaper now than a year ago and could fall below $3. 네, 가솔린 휘발유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국 휘발유 가격이 작년 평균가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일반 무연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32달러로 지난해 평균 가격인 3.36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여름 갤런당 5달러를 웃돌았던 데에서 35%가량 낮아졌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유가 상승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가격도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진정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올해 연말에는 갤런당 3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 좀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